요새 재판 소식이 많은데 오늘 힘들어요. 또 저희 변호사도 아닌데. 법대로 갈 것 같아요. 6년 7개월 만에 예. 드디어 지난 2019년 사건이더라고요. 이게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전망은 제가 잘 못하겠고요. 뭐 나경원 의원이나 송원석 원내대표나 저 정치적인 법률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여기서 나경원 송원석 의원에게 좀 배지를 이제 뗄 수 있는 500만 원 이상의 그러한 형이 선고가 되면은 저는 장동혁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장동혁 체제가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당 분위기를 알아보니까 네. 실질적인 당 대표이자 원내대표는 나경원 의원이다. 그 송원석 원내대표나 장동혁 대표가 나경원 대표랑 상당히 많이 상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여러 가지 조언을 나 대표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현재 원내대표랑 나경원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지키는 오른팔 왼팔 중진 의원급인데, 이런 분들이 이 법률적으로 상당히 좀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면은 정치적인 메시지나 활동하는데 상당히 본인 스스로 되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6년 7개월 만에 1심이 나오지만 2심, 3심은 되게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딴 거보다 그 재판에 상당히 몰두할 가능성이 높아요. 정치적인 행위나 메시지 내는 것보다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그 장동혁 체제를 지지하고 지탱해주는 두 사람이 정치적인 활동력이 약화가 되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도 급격하게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간 요지경이 될 것 같은, 요지경. 유병호 감사위원이 틀었던 노래 세상은 요지경. 세상은 요지경. 어떻게 될지 좀 복잡게라고 정치나 인생이나 많은 얘기를 하는데, 나경원 의원이 앞서 말한 예전에 이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공소 취소해달라. 그렇게까지 부탁한 거 보면 본인 재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저는 일단 유죄가 나와야 되고 500만 원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피선거권을 잃게 되죠. 다음에 이제 배지를 못 따는, 대법원 확정되는 못 따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돌파할 거냐. 일단 1심인데 네. 1심에서 유죄가 그렇게 나오면은 말한 대로 위축될 수 있고, 장 소장님 말씀대로 엄청 위축될 수도 위축돼요. 있고, 근데 이 위축을 타개하기 위해서 네. 과격하게 나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네. 더 근데 최근의 행동을 보면 과격하게 하기로 선택한 것 같아요. 윤어게인과 부정선거론자도 그렇죠. 안겠다. 안겠다. 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윤어게인 부정선거 함께 해야 된다. 나를 지켜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구 유튜버들 다음 달인가 국회에서 모여서 행사합니다. 이것도 같이 갑시다라는 얘기거든요. 원래 알지만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계엄 이후에 많이 극우로 변하긴 했는데, 거기에는 본인에 대한 불안감, 그럼 장동혁 대표 똑같습니다. 나를 지켜줄 건 그래도 활동성이 강한 극우들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더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지방선거 기획단장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지금. 지방선거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 똑같이 극우만 찾다가, 그러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예를 들어 오세훈, 박형준 시장 이러면 나도 질 수 있겠는데? 그러면 요지경이도 될 수 있는, 당내 파란일 수도 있는 그런 거죠. 요지경 세상이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 국으로 모는 에너지가 만약에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1심에 피선거권 잃는 형이 나오면 자꾸 당의 극우 에너지가 높아질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중진들이 나경원 의원이 이제 피선거권 잃는다는데 속으로는 좋아하겠지만 겉으로는 어떻게 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대놓고 또 뭐라고 못해요. 속으로는 좋아하죠. 일단 경제장면 빠지니까. 그러면 이제 당이 그냥 알게 모르게 극우로 가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지방선거 참패하는 꼰다는 생각하는 세력들이 여기 어떻게 대응할까, 여기에 따라서 많이 판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시간 뒤면 어떻게 될지 선고가 네. 나올 텐데, 그러게요. 이제 요지경이 어떻게 펼쳐질지 봐야겠네요. 한 800 정도 나오면 좋겠어요. 저랑 우리 박 실장님하고 예측이 조금 다르네요. 네. 좀 위축될 거다, 더 강하게 나갈 거다. 근데 박 실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더 강하게 나갈 수도 있겠네요. 설득당하셨나요? 네. 귀가 더- 얇아요. 더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행태를, 과거 행태들을 이렇게 한번 반출해 봤을 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위축되니까 강하게 나오는 거죠. 오히려 더 세게 네. 칠 수 있다. 요 얘기도 잠깐 해보면 김민석 국무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나란히 SNS를 통해서
론스타 소송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취소 소송 제기한 거 높게 평가를 했어요. 김 총리는 언제 한 전 장관 만나면 취소 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다 이렇게 밝혔고 전 장관도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취소 신청하냐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 결정했다. 잘하신 일이다.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른바 이제 숟가락 얹기 논란을 훈훈하게 좀 마무리를 해볼까 싶은 그런 걸까요? 잘하셨어요. 저게 정말 국민들에게 오히려 더 아이고 이재명 정권에 계시는 국무총리나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권 사람들하고 다르구나 이런 인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는 분들도 한동훈 장관이 당시에 용기 있게 고집스럽게 항소 유지 결정을 안 했으면은 이건 그냥 4천억 더 넘게 이자 비용까지 우리가 다 더 물어줬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현명하고 아주 적절한 판단과 메시지를 낸 것 같다. 그래서 칭찬해 드립니다. 저는 뭐 이런 부분에 완전 티인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소신 있게 한 건 맞죠. 근데 당시 여러 가지 정황이 꼭 그게 가장 유용한 선택이었냐 확률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도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그다음에 그 당시의 인터뷰도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지금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얘기한 거는 자기들 내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취소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분야를 처음부터 파고들었다기보다는 한동훈 전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을 본인이 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한 거죠. 근데 당시 논스타가 6조 8천억을 했지만 대부분이 안 받아들여지고 약 4천억만 됐던 거는 그 부분이 역시 반영이 된 겁니다. 사실 그래서 많이 반영이 된 거라고 봐야 되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는 충분히 제일 잘한 건 한동훈 전 대표가 잘한 건 사실은 그냥 막 이건 내가 안 사건 이겨 그렇게 하면 전 무모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국제법무국을 만들어서 거기에 철저하게 대응하게 한 부분 저는 그 부분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정도 평가할 만한데 굳이 김민석 총리나 빼고 뭐 현 정부 들어서 이렇게 가버리면 사실 좀 그렇죠. 저는 그래서 어제나 계속 방송에서 그냥 한동훈 대표의 그런 행동도 소신 있는 행동도 평가할 만하다. 일 처리를 잘했다라고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 항소 제기해가지고 계속 공격하는데 머쓱해져요. 그렇다고 내가 뭘 잘했어 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항소 포기와 이 론스타 이거 합쳐서 뭐 130건 정도 썼다는 얘기가 있던데 SNS에 예. 뭐 두두두두두두 약간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냥 객관적으로 뭐 평가할 만한 부분 평가하고 비판할 부분 서로 그건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서로 정치 약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정말 잘한 게 이게 당초 론스타 측에서 제기한 금액이 6조 3천억이었거든요. 이거를 소송 제기해서 4천억으로 낮췄고 다시 항소를 해가지고 영원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 결단력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거 찬성한 사람 거의 없었어요. 아시겠지만. 아니 근데 정작 국민의힘이 말을 아끼는 분위기더라고요. 그게 웃기더라고요. 송원석 원내대표 일체 언급 없고 박성훈 대변인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승리다. 뭐 이런 얘기하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아예 SNS에 웃긴 건 론스타 사태를 자신의 영웅서사로 만들려는 한가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라고 아예 직격을 했어요. 이 국민의힘은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민석 총리나 정성호 장관은 굳이 우리가 뭐 이렇게 견제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겠네 이 생각을 혹 하지 않았나 국민의힘 분위기 보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도 신모 의원이 어제 다른 방송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이건 한동훈 전 대표가 나름 한 일에 대한 평가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보니까 바로 혀를 차시더라고요. 뭐 약간 이런 투 갖고 이게 당내 그 분위기가 좀 그렇구나. 근데 잘한 건 서로 좀 잘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평가할 일은 평가하고 그래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래야죠. 이거 한동훈 대표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해 나가야 될 거잖아요. 근데 당내에서 이렇게 좀 칭찬의 언급, 뭐 잘했다라는 언급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지 그것을 뚫고 나가지 못하면 국민의힘이나 보수파 진영 플랫폼에서 정치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를 이번에 좀 깨닫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본인의 정치적인 판단과 메시지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서정호 변호사 어제 뉴스하이킹 나와서 한동훈 전 대표 좀 전에 만났는데 보궐선거 나갈 것 같다. 나갈 뭐 거예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공천 가능성이 제로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데 안 동의하세요? 주겠죠. 뭐 이렇게 칭찬도 안 하는데 뭐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년 선거가 많이 어렵다라고 되면은 장동혁 대표 체제가 뭐 무너질 수도 있고 장동혁 대표 체제 하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선거 이기려면 대승적으로 우리 한동훈, 유승민, 뭐 이준석 이런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된다.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망들은 내년 한 2월쯤에 가서 다시 한번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 측근이 한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동혁 대표 내가 모든 사람과 잘 지낸다. 잘 지낼 수 있다. 실제 국민의힘 그냥 의원일 때 예전에는 나름 그냥 합리적인 모습을 좀 보였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보는 장동혁 의원에 대한 평가도 꽤 좋았어요. 저분 합리적이고 괜찮다. 그러니까 그분 말처럼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캐릭이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측근에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한동훈과는 못 지낸다. 이미 그게 전당대회 기간 중에 그러니까 뭐 원래 최측근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인간적인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보고 그걸 떠나서도 장동혁 대표 꿈이 대선이잖아요. 국민의힘에 지금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친윤의 지지를 받는 극우의 지지를 받는 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제일 경쟁자는 한동훈 전 대표죠. 공간을 열어줄 일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가 절대 다른 유승민, 이준석은 손잡아도 한동훈은 절대 손을 못 잡는다. 근데 사실 이제 이번에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 논란에서도 김혜지 의원이 오히려 김혜지 의원의 해당 행위를 지적하는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전환기 씨조차 뭐 당을 나가야 될 사람이 김혜지 의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친한 게 빨리 내보내라. 내부 총질해야 되는 사람들이 뭐 김혜지 의원 같은 게 있으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는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게 대단히 바보 같고 무식한 소리라는 거를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도 지금 말하지 않고 있는 다수의 의원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이제 폭발을 하겠죠. 만약 장동혁 대표가 계속 우리가 한동훈이고 우리가 정광훈과 조원진과 황교안과 손잡아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치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본인이 아무리 중진 의원들 만나서 효과 좋아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방송 나와서 저 비판하지 말아주세요. 좀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말 불리한 전망들 대구 경북 빼놓고는 전 지역 전멸 가능성 뭐 부울경도 다 대구 시장도 위태로워 흔들흔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당 구성원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은 대략 앞으로 한 3개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내년 2월 달까지도 이런 분위기로 끌고 가게 된다면 당에서 아마 장동혁 당신 내려와라. 그런 분위기가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좀 힘을 주는 거는 항소폭이 규탄대회잖아요. 근데 이게 거듭할수록 지금 모이는 의원들 숫자가 점점 줄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 자꾸 나오라 그래? 이런데요. 지금 의원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 지금 날도 춥고 지금 국회 예결위도 지금 열리고 있는데 이러한 좀 불만의 목소리가 좀 크더라고요. 아니 보니까 당협 이제 정기당무감사에서 당무감사위원회가 당협 협의회 위원장들 당 기여도 평가한다 그러는데 이게 보니까 뭐 규탄대 피켓 시위가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규탄대에 안 나오면 감점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제죠. 어젠가 저 날짜가 그 청담동 빌딩 가서 규탄대회 했었잖아요.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 중에 15명만 참여했고 15명. 네, 나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나마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 있는 것 중에 하나였죠. 15명 참여했고 그리고 참석자가 다른 분에게 얘기했던 걸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 지역위원장들 많이 오잖아요. 지방선거 하려면 지금 당대표니까 같이 사진 찍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 장동혁 대표랑 친해. 이래야 어쨌든 경선이나 여기서 유리할 거 아닙니까. 사회자가 얘기는 사진 찍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상당히 분위기가 머쓱했다. 그래서 막 와 뭐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없어서 그냥 바로 착석. 그래서 가고 약간. 근데 장동혁 대표 저는 그래서 키는 오세훈 시장하고 박형준 시장이 쥐고 있다고 봐요. 어쨌든 주요 그 광역자치단체고 내년 선거 지방선거 앞두고 우리 같이 하기 힘들다라고 해버리면 장동혁 대표 체제가 흔들리는 거고. 근데 이분들 스타일이 또 확 그런 치고 나간 스타일은 또 아니어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뭐 장동혁 체제가
흐지부지 국으로 가면서 계속 유지될 수 있고 그러니까 장소연님 말씀대로 한 내년 2월 전에 어떤 분위기가 날지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국으로 가다 우리 선거 다 진다. 이 분위기가 좀 돼야 되는데 총선이면 전 무조건 그 분위기가 옵니다. 근데 지방선거기 때문에 급한 사람이 지금 한 2-3명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박 실장님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오세훈, 박형준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강원도의 김진태, 인천의 유정보, 뭐 충북의 뭐 김영환, 뭐 김태흠, 이장우 이러한 대전 충청에 있는 분들도 막 분위기가 흔들린다. 이거는 게임이 끝났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광역단체장들이 먼저 목소리 낼 가능성이 있어요. 장동혁 이걸로 우리 선거 못 치른다. 너 물러나라. 이렇게 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세훈 시장이 막 유세하고 다녀요. 그랬더니 장동혁 대표가 정광훈 씨 손잡고 딱 가서 우리가 정광훈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마 도망 다니겠죠. 선거 유세 저기 오늘은 저 안 합니다. 당신 알아서 딴 데 가세요. 딴 지역 오늘 가세요. 선거에서는 울릉도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한 위험 부담을 갖고 광역단체장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행보를 눈여겨봐라. 오히려 당에 있는 의원들보다 그 사람들이 먼저 집단적인 성명이나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